안녕하세요. 저는 은주예요. 오늘 할머니한테 들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할머니 친구분 댁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시어머님이 며느리를 3년 동안 미워하셨는데 그 이유가 모두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시어머님이 며느리를 미워한 진짜 이유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죠. 며느리가 시어머님을 너무 존경해서 말을 못 걸었던 건데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렸는지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친구분 성함이 김정숙 할머니세요. 우리 할머니와는 정말 오랜 친구 사이예요. 정숙 할머니는 올해 68살이시고 평생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셨어요. 지금도 서예와 문학 모임을 하시는 정말 지적이고 우아한 분이래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정말 품격 있고 단정하신 분이라고 하셔요. 정숙 할머니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태준이라고 하는데 정말 효자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정숙 할머니의 자랑이었대요. 그런데 태준 씨가 35살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해서 정숙 할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다가 3년 전에 드디어 태준 씨가 결혼하겠다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수정이라는 아가씨였는데 30살이었대요. 정숙 할머니가 처음 수정 씨를 만났을 때는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예쁘고 착해 보이고 예의도 바르고 우리 태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하셨대요. 수정 씨도 처음 인사할 때는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준 씨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꼭 뵙고 싶었어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대요. 정숙 할머니가 어머, 이 아이 참 잘생겼네. 우리 태준이 복이 많구나라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대요. 수정 씨는 양가 어른들 의견을 잘 들어주고 예의도 지키고 정숙 할머니가 이런 며느리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부터 시작됐어요. 결혼 초기부터 정숙 할머니가 수정 씨에 대해 불만이 정말 많으셨대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정숙 할머니가 그 애는 나를 어른으로 생각하지 않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결혼 초기부터 그랬대요. 수정 씨가 집에 와도 인사를 간단히만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밥을 같이 먹어도 말이 없고 정숙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고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려고 했대요. 정숙 할머니는 처음엔 며느리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까 점점 서운해지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결혼 1년차 때는 정말 심각했대요. 수정 씨가 명절에 와서도 거의 말을 안 하고 부엌일을 도와드려도 이건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조용히 하려고만 했대요. 정숙 할머니가 수정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도와줘라고 하면 네라고만 대답하고 와서 시키는 일만 하고 끝나면 또 조용히 물러서더래요. 정숙 할머니가 수정이는 왜 이렇게 조용하니? 뭔가 불편한 게 있어? 라고 물어봐도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니까 정숙 할머니가 답답하셨대요. 더 심한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다 같이 밥을 먹어도 수정 씨는 거의 말이 없고 정숙 할머니가 수정아 반찬 더 먹어. 이거 맛있지? 라고 말을 걸어도 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더래요. 정숙 할머니가 수정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수정아 직장 생활은 어때?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봐도 괜찮아요 라고만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더래요. 취미가 뭐야? 평소에 뭘 하며 지내? 라고 물어봐도 별거 없어요. 그냥 집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니까 정숙 할머니가 이 아이가 나를 정말 어려워하는구나 생각하셨대요. 특히 정숙 할머니가 서운했던 건 수정 씨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제안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어머님, 제가 이런 걸 해드릴까요? 어머님, 이거 같이 해봐요 이런 식으로 먼저 나서는데 수정 씨는 시키면 하지만 먼저 나서지는 않더래요.
정숙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수정이가 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인 것처럼 대하는 것 같아. 예의는 지키지만 정은 없는 것 같아서 서운해라고 하셨대요. 특히 명절 때가 가장 심했대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도 준비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수정 씨는 시키는 일만 조용히 하고 자발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정말 의무적으로만 행동하는 것 같아서 정숙 할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대요. 2년차가 되어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수정 씨가 선물을 가져와도 어머님, 이거 드세요 라고 간단히 말하고 끝이고 정숙 할머니가 고마워, 어디서 샀어? 라고 물어봐도 근처 백화점에서요 라고만 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더래요.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와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어서 수정아, 우리 같이 시장 가볼까? 네, 수정아, 같이 쇼핑 갈래? 이런 식으로 제안해봐도 수정씨가 어머님이 원하시면요라고 하면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정숙 할머니가 이 아이가 나와 함께 시간 보내는 걸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셨대요. 실제로는 수정씨가 시어머님께 부담을 드릴까봐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였는데 말이에요. 정숙 할머니가 제일 속상했던 건 수정 씨가 웃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가족들끼리 있을 때도 수정 씨는 거의 무표정이고 가끔 웃어도 어색한 미소만 짓더래요. 정숙 할머니가 농담을 해도 내라고만 하고 웃지 않으니까 내 농담이 재미없나? 아니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가?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수정 씨가 남편인 태준 씨와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태준 씨와 대화할 때는 웃음도 많고 활발하게 이야기하는데 정숙 할머니가 있으면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그래서 정숙 할머니가 확실히 나만 어려워하는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셨던 거예요. 한 번은 정숙 할머니가 태준 씨한테 수정이가 나를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라고 물어보셨대요. 태준 씨가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수정이가 원래 좀 내성적이에요 라고 했지만 정숙 할머니는 아들 앞에서는 내성적이지 않으면서 나 앞에서만 그런다고 생각하셨어요. 정숙 할머니가 수정 씨와 가까워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대요. 수정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도 해주시고 수정 씨 생일에는 선물도 준비하시고 수정 씨가 아플 때는 약도 사다 주시고 그랬는데 수정 씨의 반응이 항상 감사합니다로 끝나니까 정숙 할머니가 점점 지치기 시작하셨어요. 정숙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수정이는 그냥 의무적으로만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예의상 하는 말 같아서 허탈해라고 하셨대요. 정숙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피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혹시 내가 무서운 시어머니인가?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으셨대요. 할머니도 처음엔 며느리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셨는데 2년이 지나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까 할머니도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작년 추석 때였대요. 정숙 할머니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수정 씨가 와서 도와드렸대요. 그런데 수정 씨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숙 할머니가 왜 그래? 뭔 일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수정 씨가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했어요. 어머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서 더 심하게 우는 거예요. 정숙 할머니가 무슨 실수?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울어? 라고 하니까 수정 씨가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또 실수해서 더 미움받을까봐 무서워요 라고 하더래요. 정숙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내가 언제 너를 싫어한다고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수정 씨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서요 라고 하더래요. 그때 정숙 할머니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수정 씨가 자신을 무시해서 말을 안 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정 씨가 자신에게 미움받을까봐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숙 할머니가 그럼 너는 왜 나한테 말을 안 걸었어? 나는 네가 나를 무시하는 줄 알았어 라고 하니까 수정 씨가 더 놀라더래요. 무시요? 저는 어머님을 너무 존경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무서웠어요.
어머님은 선생님이셨고 정말 지적이시고 품격 있으신 분인데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있었어요 라고 하더래요. 정숙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나,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3년 동안 서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셨대요. 그때부터 정숙 할머니가 수정 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알고 보니 수정 씨는 정말 착하고 세심한 아이였대요. 시어머니를 너무 존경해서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워했던 거고 말을 함부로 걸어서 시어머니께 부담을 드릴까봐 걱정했던 거였어요. 수정 씨가 정숙 할머니한테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을 존경해요. 어머님처럼 지적이고 우아한 분이 되고 싶어서 늘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어머님께 실망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라고 하더래요. 정숙 할머니도 아이고 내가 정말 미안해. 너를 오해했어. 네가 나를 무시하는 줄 알고 서운해했는데 알고 보니 너는 나를 너무 존경해서 조심스러워했던 거구나라고 하시면서 수정 씨를 꼭 안아주셨대요. 그런데 수정 씨의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수정 씨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정 씨가 정숙 할머니한테 어머님, 사실 제가 어머님께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하더래요. 정숙 할머니가 뭔데? 편하게 말해봐라고 하니까 수정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머님,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인 아이예요.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님이라는 존재가 저한테는 정말 특별해요. 제가 갖지 못한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정숙 할머니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대요. 수정 씨가 계속 말하기를 그래서 어머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수해서 미움받을까봐 더 무서웠어요. 제게는 두 번째 어머니인데 또 잃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라고 하더래요. 그때 정숙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대요. 아이고, 내가 정말 바보 같았네.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 줄도 모르고 서운해만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하시면서요. 수정 씨도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게요.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더래요. 수정 씨가 어머님,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혼자 살 때 정말 외로웠어요. 친구들은 다 어머니와 함께 쇼핑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할 어머니가 없어서 많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을 처음 뵀을 때 이분이 내 어머니가 되어주실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라고 했대요. 정숙 할머니가 아이고 수정아 라고 하시면서 더 많이 우셨대요. 수정 씨가 하지만 어머님이 너무 완벽해 보이시고 저는 부족해 보여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어머님께서 실망하실까봐 무서웠거든요 라고 했대요. 그때 정숙 할머니가 수정 씨를 꼭 안아주시면서 수정아, 너는 이미 내 딸이야. 앞으로는 진짜 어머니처럼 편하게 생각해라고 하셨대요. 그날부터 둘 사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정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정숙 할머니도 며느리가 자신을 존경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며느리를 더 아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후로 정숙 할머니와 수정 씨는 정말 친한 모녀 사이가 되셨어요. 수정 씨는 정숙 할머니께 서예도 배우고 문학 모임에도 같이 참석하고 요리도 함께하게 됐어요. 수정 씨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나니까 수정 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대요. 정숙 할머니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수정 씨가 정숙 할머니한테 어머님,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아버지도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이라서 집에서 대화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라고 고백했대요. 정숙 할머니가 그때서야 그래서 수정이가 대화하는 걸 어려워했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셨어요. 수정 씨가 계속해서 그리고 어머님은 선생님이셨잖아요. 너무 지적이시고 품격 있으셔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말을 잘못해서 어머님께 실망을 드릴까봐 걱정됐거든요 라고 말했대요. 정숙 할머니가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수정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미안해.
내가 너무 딱딱해 보였나 봐라고 하셨어요. 수정 씨가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딱딱하신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소심했던 거예요.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라고 했대요. 그때부터 정숙 할머니가 수정 씨를 더 잘 이해하게 되셨어요. 수정 씨가 말이 없었던 건 자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너무 조심스러워해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정숙 할머니가 수정아, 앞으로는 편하게 생각해. 나는 내 어머니야. 뭐든지 편하게 말해도 되라고 하니까 수정 씨가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대요. 그 후로 수정 씨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집에 오면 어머님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하고 식사하면서도 어머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더래요. 정숙 할머니가 너무 신기해하시면서 수정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아이였나?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을까? 라고 하셨대요. 수정 씨가 어머님, 저도 이렇게 대화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동안 어머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았는데 못 물어봤거든요 라고 하더래요. 정숙 할머니가 그럼 이제부터 뭐든지 편하게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라고 하시니까 수정 씨가 정말 기뻐했대요. 그 후로 수정 씨는 정숙 할머니를 정말 많이 찾아뵈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꼭 오고 평일에도 시간이 나면 들르고 전화도 자주 드리더래요. 정숙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요즘 수정이가 나한테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 책 읽어보라고 추천해주세요. 어머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정말 많이 걸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알고 보니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 하는 아이였는데 라고 하셨대요. 정숙 할머니가 수정 씨한테 서예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수정 씨가 어머님, 어머님처럼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정숙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셨대요. 매주 일요일마다 수정 씨가 와서 서예를 배우는데 정숙 할머니가 수정이가 정말 열심히 해. 글씨도 예쁘게 잘 써라고 자랑하셨대요. 수정 씨도 어머님께 서예를 배우면서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라고 했대요. 그리고 정숙 할머니가 문학 모임에 참석하실 때 수정 씨도 함께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정 씨가 제가 가도 될까요? 어머님 모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했는데 정숙 할머니가 당연히 와야지. 내 딸인데 라고 하셨대요. 문학 모임에서도 수정 씨가 인기가 많았대요. 다른 할머니들이 정숙 씨 며느리 정말 예쁘고 착하네. 정숙 씨가 복이 많아. 이런 며느리를 뒀으니라고 하시더래요. 정숙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우리 수정이 어때요? 정말 착하죠? 라고 하셨대요. 수정 씨도 문학 모임에 참석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다 지적이시고 경험이 많으셔서 대화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수정 씨가 정숙 할머니한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저도 어머님처럼 요리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정숙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수정 씨가 와서 정숙 할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숙 할머니가 수정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재료는 이때 넣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 수정 씨가 네, 어머님, 정말 신기해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배웠대요. 정숙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수정이가 요리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해. 그리고 배운 요리를 집에 가서 해보고 사진까지 보내줘라고 자랑하셨어요. 수정 씨도 어머님께 요리를 배우면서 어머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의 손맛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라고 했대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수정 씨가 정숙 할머니한테 어머님,
제가 어릴 때 못 해본 엄마와의 대화를 어머님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해요. 친구들이 엄마와 수다 떨고 고민 상담하는 거 부러워했는데 이제 저도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정숙 할머니도 나도 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수정이가 진짜 딸 같아.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수정이와 이야기하면 내가 더 젊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셨대요. 정숙 할머니가 수정 씨한테 수정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나를 이렇게 좋아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니까 수정 씨가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받아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또 있었어요. 올해 어버이날에 수정 씨가 정숙 할머니께 편지를 써드렸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대요. 편지 내용을 할머니가 들려주셨는데 이런 거였어요. 어머님, 저에게 두 번째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어릴 때 잃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어머님이 채워주고 계세요. 어머님께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머님의 우아함, 지혜, 따뜻함을 담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평생 어머님의 딸로 살고 싶습니다. 어머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정숙 할머니가 이 편지를 읽고 울었대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줄 몰랐어. 3년 동안 왜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수정이가 이렇게 나를 어머니라고 생각해주다니 정말 감동이야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정숙 할머니도 수정 씨한테 답장을 써주셨대요. 수정아, 너도 내게는 진짜 딸이야. 너를 통해서 엄마가 되는 기쁨을 다시 느끼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자.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고 싶어라고 쓰셨대요. 지금은 정말 보기 좋은 모녀 사이가 되셨어요. 수정 씨는 주말마다 정숙 할머니를 찾아뵙고 정숙 할머니도 수정 씨가 좋아할 만한 책이나 음식을 준비해서 기다리신대요. 정숙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요즘 수정이 오는 날만 기다려져. 수정이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해주면 하루가 정말 즐거워. 그리고 수정이가 내 요리 자랑을 친구들한테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라고 하셨대요. 수정 씨도 친구들한테 우리 어머님이 정말 좋으세요. 제가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시고 요리도 가르쳐주시고 제게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라고 자랑한대요. 어느 날은 정숙 할머니가 수정 씨한테 수정아, 너 덕분에 내가 정말 행복해. 나이 들어서 이런 즐거움이 있는 줄 몰랐어. 너와 대화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알게 되고 내 자신도 더 발전하는 것 같아 라고 하셨대요. 수정 씨도 어머님,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제 인생에 따뜻한 어머니가 생겼어요. 어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일이 또 생겼어요. 지난 겨울에 정숙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몸살을 앓으셨는데 수정 씨가 매일 와서 간병을 해드렸대요. 죽도 끓여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정말 친딸처럼 돌봐드렸다고 해요. 정숙 할머니가 수정아, 네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는데라고 하니까 수정 씨가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은 제 엄마인데요 라고 했대요. 그때 정숙 할머니가 정말 감동받으셨대요. 아이고, 내가 진짜 딸을 둔 것 같네. 수정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시면서요. 수정 씨가 어머님, 제가 어릴 때 아팠을 때 돌봐줄 엄마가 없어서 혼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프시면 제가 꼭 돌봐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대요. 정숙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 수정이가 나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드디어 수정 씨가 정숙 할머니께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정숙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수정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내가 꼭 좋은 할머니가 될게라고 하셨대요. 수정 씨가 어머님,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서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정숙 할머니가 당연하지. 내가 수정이 어머니 역할도 하고 할머니 역할도 할게 라고 하셨대요. 그때 수정 씨가 어머님은 정말 제게 어머니예요. 제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할머니세요 라고 하면서 울었대요. 정숙 할머니도 수정아, 너와 내 아이는 내 가족이야. 평생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같이 우셨대요.
요즘은 정숙 할머니가 수정 씨를 위해 태교에 좋은 음식도 해주시고 수정 씨는 정숙 할머니와 함께 아기용품도 고르러 다니신대요. 정말 행복한 모녀 같아 보인다고 해요. 정숙 할머니가 수정이가 임신하고 나서 더 애교도 부리고 더 많이 의존해. 그런 모습이 정말 귀여워. 진짜 딸 같아라고 하셨대요. 수정 씨도 요즘 몸이 힘든데 어머님이 챙겨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어머님이 계셔서 안심이 돼요라고 했대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수정 씨가 정숙 할머니께 어머님, 제가 아이 이름을 생각해 봤는데 정자를 넣고 싶어요. 어머님 성함에서 따서요라고 했대요. 정숙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정말 내 이름을 넣겠다고? 라고 하니까 수정 씨가 네, 어머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제 아이도 어머님을 닮은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요라고 했대요. 정숙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수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가장 통쾌한 마무리가 따로 있어요. 얼마 전에 동네 아줌마들이 모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아줌마가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는 식으로 말했대요. 그때 정숙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우리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다고 3년 동안 오해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너무 존경해서 조심스러워한 거였어요.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 아줌마가 그래도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정숙 할머니가 단호하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해요. 며느리는 새로운 가족에 들어온 아이예요. 우리가 먼저 품어줘야죠 라고 하셨대요. 그러자 다른 아줌마가 정숙 씨는 며느리랑 사이가 좋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정숙 할머니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 3년간은 며느리와 정말 어려웠어요. 서로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심으로 대화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됐어요 라고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아줌마들도 정숙 씨 말이 맞네. 우리도 며느리와 대화를 더 해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대요. 할머니가 정숙이가 정말 달라졌어. 예전에는 며느리 불만만 했는데 이제는 며느리 자랑만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요즘 정숙 할머니는 수정 씨 자랑하기가 바쁘시대요. 우리 수정이가 이렇게 착해. 우리 수정이가 이런 걸 해줘서 고마워. 우리 수정이 덕분에 내가 이런 걸 배웠어. 우리 수정이가 임신해서 할머니가 될 거야 라고 정말 행복하게 자랑하신대요. 수정 씨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한테 우리 어머님이 정말 좋으세요.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임신했을 때도 정말 잘 챙겨주세요. 제게는 진짜 어머니 같아요 라고 자랑한대요. 친구들이 너 진짜 시어머님이랑 사이 좋구나. 부럽다라고 하면 수정 씨가 처음엔 어려웠는데 마음을 열고 대화하니까 이렇게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대답한대요. 지난주에는 정숙 할머니와 수정 씨가 함께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할머니가 둘이 정말 친한 모녀 같더라. 여행 사진을 보니까 둘 다 너무 행복해 보여라고 하셨어요. 정숙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여행 가서 수정이가 나를 정말 잘 챙겨줘. 임신했는데도 내가 힘들까봐 계속 신경 써주고, 그리고 수정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나도 배울 게 많더라라고 하셨대요. 수정 씨도 어머님과 여행 가니까 정말 좋았어요.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도 재미있고 인생 조언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임신해서 불안할 때 어머님이 옆에 계시니까 든든해요 라고 했대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제 정숙 할머니와 수정 씨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만나서 차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대요. 정숙 할머니는 수정 씨한테 태교에 좋은 책도 추천해주고 육아 조언도 해주시고, 수정 씨는 정숙 할머니께 요즘 트렌드나 새로운 문화를 알려드린대요. 정말 보기 좋은 관계가 된 거죠. 3년 동안의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오히려 더 끈끈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숙 할머니와 수정 씨가 함께 임신 요가도 하고 태교 음악회도 같이 들으러 가신대요. 정말 친한 친구 같은 모녀가 되신 거죠.
얼마 전에는 수정 씨가 정숙 할머니께 어머님, 저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외롭지 않아요. 진짜 어머니를 다시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좋은 할머니를 둘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대요. 정숙 할머니도 나도 수정이 덕분에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 딸을 얻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뻐. 그리고 곧 할머니가 될 생각에 설레어라고 하셨대요.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3년 동안 서로 오해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보기 좋아라고 하셨어요. 지금 정숙 할머니는 다른 시어머니들한테 며느리와 관계가 어려우면 먼저 다가가 보세요. 며느리도 우리만큼 조심스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조언해 주신대요. 수정 씨도 다른 며느리들한테 시어머님이 무서우시더라도 용기 내서 마음을 열어보세요. 시어머님도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은 어머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라고 말해준대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숙이와 수정이를 보면서 느낀 건데 가족이라는 건 혈연 관계보다는 마음의 관계인 것 같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나이나 입장에 상관없이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어야 관계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3년 동안 서로 오해하며 마음 아파했던 시어머님과 며느리가 진실을 알고 나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모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곧 함께 새 생명을 맞이할 예정이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 사이의 오해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용기 내서 진심을 나누면 그 어떤 관계든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오해가 있으시다면 용기 내서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정숙 할머니와 수정 씨처럼 아름다운 관계로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나이가 많든 적든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상관없이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진짜 마음으로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숙 할머니와 수정 씨도 진심으로 대화하고 나서야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상으로 할머니가 들려주신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님의 진짜 이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길고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참, 어머님, 아버님의 사연을 받고 있어요. 가슴에 담아두셨던 이야기 혹은 재미있는 이야기 뭐든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